우리의 경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 주인공은 바로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이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은행에 100만 원을 1년 동안 저금을 해서 2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면 이자율은 2%입니다. 집을 사려는데 돈이 모자라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1억 원을 빌렸는데 1년에 300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이때 이자율은 3%입니다. 이렇듯 우리 생활 속에는 다양한 이자율이 있습니다. 만약 이자율이 오른다면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저금을 했을 때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돈을 빌린다면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합니다. 이렇듯 이자율은 돈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이자율 변화의 중심에는 중앙은행이 정하는 기준이자율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우리의 기준이자율은 1.5%다 라고 발표하면 이렇게 정할 때마다 경제 시스템에서 우리가 저금을 해서 받는 이자율이나 돈을 대출해서 내야 하는 이자율 등이 변합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라는 조직이 회의를 열어서 기준이자율을 정합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총재의 주재로 열립니다. 중앙은행은 지금 이야기한 똑같은 원리를 경기 사이클에 적용시키는 방향으로 기준이자율을 정합니다. 경제가 후퇴기와 침체기에 있을 때에는 기준이자율을 낮춥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적은 비용으로 돈을 빌려서 투자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돕죠. 반대로 경제가 호황일 때는 이자율을 높여 투자와 소비를 억제합니다. 대체로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올리는 목표는 하나입니다. 바로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서죠. 이렇게 이자율을 조정해 경기 사이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중앙은행의 주된 일이지만 중앙은행은 다른 정책도 씁니다. 바로 공개시장 운영입니다. 7편 강의에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사들일 수도 있습니다. 시중에 여러분과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국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중앙은행이 산다면 중앙은행은 이 국채를 받는 대가로 돈을 지불합니다. 그렇다면 시중에는 더 많은 돈이 생기게 되겠죠? 이를 통해 시중 유동성과 시장 금리를 조절합니다. 이런 작용을 통한 정책을 펴는 것이 공개시장 운영입니다. 만약 중앙은행이 다른 자산을 산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제가 엄청난 침체기에 빠진 상황에서 주식시장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 중앙은행이 주식을 산다면 두 가지 효과가 나오겠죠. 첫 번째는 주식의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유지될 겁니다. 두 번째는 주식을 판 사람들은 돈을 받을 테니 시중에 돈이 더 생깁니다. 이렇게 중앙은행이 자산을 매입하면서 경제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걸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주식이라는 자산을 예로 들었지만 보편적으로는 국채와 채권을 매입합니다. 물론 실제로 주식을 매입한 다른 나라 중앙은행의 사례도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변경하여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정부가 재정정책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이자율 조정은 중앙은행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별도의 복잡한 과정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자 할 때 예산을 늘리거나 돈을 쓰는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거쳐야 하는 등 실제로 시작하기 전에 절차를 밟느라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정책에 비해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이 갖는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자율은 경제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정 분야만 지정해서 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이자율을 내린다면
사람들이 돈을 불려 부동산 투기를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기업의 투자와 개인의 소비를 높이려는 목적이었지만 원치 않던 부동산 시장의 과열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경제가 침체기나 후퇴기에 들어갔을 때는 정부의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금융정책 두 가지를 모두 동시에 시행합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힘을 모아 침체기가 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요.